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뭐 이 앞지에 배웠던 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고 또 전혀 또 안 읽어보고 그죠? 그러시면 뭐 관계 없어요. 합격만 하면 되니까 뭐 그죠? 자, 오늘 몇 페이지냐면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이제 등록, 결격 사유 등 이 파트가 뭐 문제가 어려워요. 사실은 문제 나오면 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 나오면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결격 사유 오늘 또 배웠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관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합니다. 등록. 이제 옛날에는 허가였어요. 허가였는데 지금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이라는 것은 뭐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뜻이에요. 일반인들은 하지 말고 일반인은 중개업 못하고 등록을 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두 번째 줄 후단 뭐라고 나왔어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뭐한다? 해제한다. 거기다 몇 적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만 중개업하라? 등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금지를 풀어준다 이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행정처분이 뭐다? 등록. 이렇게 하는 행정처분이 뭐다? 등록. 그럼 중개업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돼. 그냥 하면은 불법이 됩니다. 불법.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하라 이 말이죠. 의의는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절차가 나와 있어요. 이제 등록 절차를 흐름을 알아야 돼요.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한 게 아니라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등록 요건을 구비를 해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등록 요건을 구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해야 돼요.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신청을 하고 나서 구비서류, 자, 적격 검토를 합니다. 이 구비서류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등록 처분을 해야 돼요.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주게 되었어요. 등록 처분 및 뭐랍니까? 통지. 그리고 나서 보험을 드려야 돼. 이걸 업무보증 설정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보증 설정? 업무보증 설정. 보증 설정을 해야 돼. 보험 드는 거요. 보증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이 나오고, 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에 들어간다. 이게 등록 절차가 되는 겁니다. 자, 흐름은 이제 장애히 알아야 돼. 이제 흐름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죠. 뭐 이 흐름은 당장 뭐 암기할 필요 없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요. 가볍게 들어봐. 근데 이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왜냐면 문제는 흐름, 문장 가지고 이제 흐름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준비되셨어요? 네, 좋아. 그렇죠. 적으라고 정신 없어. 그렇죠. 그냥 안 적어도 돼.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이 신청은 누구만 가능할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만 등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현재 여러분 지금 신분으로는 등록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됐죠? 그러면 또 누가 등록을 할 수 있느냐? 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 상법상 회사입니다.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또 누구도 할 수 있다? 법인. 이 두 분들의 등록이 가능하다. 두 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두 분들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앞에 배울 때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누구라고 했어요? 소속공인중개사로 있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말하죠. 이분이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있냐 없냐?
없어요. 그 이유는 이따 배우겠지만 이중 소속을 못하게 돼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고 누구만? 법인. 공인중개사고 누구만? 법인. 공인중개사고 누구만? 법인.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중개업소 사장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격증 없으면 사장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가볍게 들어봐. 인상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봐.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럼 칠판을 보시게 되면 이제 등록 요건이 뭐냐?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회사 만들어갖고 법인, 기업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하냐? 공인중개사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제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교육 들어보셨어요 혹시?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을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실무교육. 이 실무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거. 실무교육. 이제 실무교육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등록 신청일 기준에서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등록 신청일 전이라. 그러니까 이때 등록 신청한 자라면 이때부터 이때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서 받아? 어디서 받을 것 같아요? 실무교육은 학원에서 교육시켜주지 않을 거고 등록 관청에서 실무교육 시켜? 그건 아니고 나중에 실무교육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협회 있잖아요.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주로 신청해서 받아.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실무교육 실질권자는 시도의사인데 시도의사가 안 하고 그 협회에다 위탁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협회에다 신청해서 받으면 돼. 협회에다가. 그래서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실무교육 언제 한다고 다 올라가 있어. 팝업창에. 언제. 그리고 뭐 수강료 얼마. 돈 내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 한다는 거 다 날짜가 적혀 있어. 그래서 실무교육 일단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미리 받는 교육입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등록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고 들어가야 돼. 중개업 하기 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억지로 애올라 하지 말고. 가게.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가게짜리를. 아니,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란 말을 써요. 이걸 무슨 사무소?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사무소도 안 내고 나는 우리 작은 방에다가 여기서 등록해서 하겠다. 그럼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반드시 뭘 갖춰야 돼? 사무소를 내야 돼. 사무소. 그럼 사무소 갖출 또 요건이 있어. 건축물 대장 들어보셨어요? 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러니까 건축물에 올라간 건물에다 사무소를 둬야 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해됐어요? 여기다 중개사무소를 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죠? 이런 건물 있잖아요. 이제 신축해갖고 아직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올라갔어. 그 건물이. 근데 이제 준공검사는 떨어졌어. 준공검사는 떨어졌는데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지 않는 건물도 있잖아요. 사무소 얻어들어 다니다 보면 여기는 자리가 좋은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도 안 했고 건물 등기도 안 돼 있고 여기다 사무소를 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과연 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법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를 할지 사용 승인, 사용 검사를 받은 건물들은 중개사무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있죠. 뭐 구두값, 구두 이렇게 닫게 하는데 뭐 컨테이너 박스. 그럼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내고 싶다. 되겠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예, 그거는 또 안 돼. 가설 건축물이라 그걸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무슨 건축물 안 돼?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둬야 된다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이런 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가설 건축물에는 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는 중개사무소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사무소를 갖춰야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 결격사유는 아직 안 배웠죠?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이따 배울 거예요.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결격사유란 것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돼. 혹시 여기 미성년자 계세요? 미성년자? 19세가 안 되신 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요. 또 파산자가 아니어야 돼. 여러분들 뭐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잡고 파산 선고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등록이 안 돼. 그렇죠? 또 혹시 남을 폭행을 해갖고 집행유예 받고 여기 오신 분이 계세요? 집행유예? 그것도 결격사유거든요. 그분들도 등록이 안 돼.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결격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이것이 바로 공인중개사 가치를 등록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여러분들 본인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지금 파산자랄지 미성년자랄지 뭐 집행유예 기간 이런 거 아니죠? 결격사유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야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실무교육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 사무소 안 갖췄죠? 네, 그래서 이제 사무소 갖추고, 이건 뭐 갖추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뭐 한 3, 4일 받으면 돼. 3, 4일. 그럼 이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자격증이 가장 문제예요. 뭐 자격증도 어려운 건 없어요. 1년만 투자하면 돼. 지금부터 공부하니까. 이해됐죠? 1년만 투자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것만 취득하면 내년부터는 또 중개업 할 수 있어요. 등록해서. 그렇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거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럼 공인중개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그렇죠? 이 앞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성실하라고. 머리 갖고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이건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학원 열심히 나오고. 그렇죠? 혹시라도 못 나오면 그 비디오 찍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고 보충하고. 이 동영상 보충을 해야 돼. 이걸 갖고 전적으로 하면 안 돼. 며칠은 공부되는데 안 돼. 나중에 배워보세요. 이게 동영상 그래서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강의 내용은 똑같아. 근데 합격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듣다가 집중력 안 되니까 말아버리고 그러면 한강 들은데 한 며칠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 못 해요. 근데 여기 나오면 하여튼 진도는 나가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못 하고, 하여튼 수업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는 거지. 자, 하여튼 공인중개사 가치를 등록 기준은 이겁니다. 자, 책 한번 볼게요. 25페이지 등록 요건 나와 있습니까? 25페이지 등록 요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1번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자, 공인중개사가 가치를 등록 기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일단 1번 공인중개사일 거 제목만 밑줄거세요. 공인중개사일 거. 그 말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어디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두라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두라. 근데 가로 안에 준공검사, 사용승인 뭐 이런 거, 가설건축물은 제외되고 준공검사, 사용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거 알고 있고. 그럼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이어야 돼? 아니요. 임대, 전세, 사용돼 있어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 대부분 자기 건물에 사무소 내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 않죠. 대부분 임대나 뭐 사용돼 갖고 쓰는 거거든요. 사용대차라는 것은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 임대차라는 것은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걸 말합니다.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유상. 그렇죠. 됐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실무교육을 받아라. 무슨 교육을 받으라?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것은 등록 신청 일정 몇 년 이내 받아야 돼요? 1년 이내. 1년 이내. 그래서 이제 D페이지. 원래 실시권자는 시도의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시도의사가 실무교육 실시를 안 해. 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협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회에 신청해서 받으면 돼. 그래서 이제 D페이지 그 1년 이내 밑줄 그시고 시도의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일단. 자, 어차피 이제 뭐 기본 강의 들어가면 또 나오니까 지금 뭐 일일이 꼼꼼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개념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이따 배워. 세 번째 시간에 배울 거예요.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
됐죠? 예, 이제 뭐 미성년자랄지 파산자랄지 뭐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개인적으로 영업하려면 이것만 갖추면 돼요. 이거 네 가지. 그렇죠? 이거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격증이야. 나머지 사무소 내면 되는 거고 교육은 한 3, 4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가장 문제가 이제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자격증.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무슨 등록 기준이 나왔어요? 법인.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안 하고 나는 회사 만들어갖고 기업 쪽으로 하겠다. 뭐 법무사도 법인 만들어서 하고 변호사도 법인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업공인 중에서도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할 수 있다. 그럼 법인 만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5천만 원. 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그럼 상법상 회사는 종류가 몇 가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5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어요.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아닌 5가지. 어떤 회사든 설립하든 관계없어. 그럼 대부분 뭐 설립해요 요즘은? 주식회사 설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해야 돼. 등록하러 가려면, 법인 등록으로 되려면 먼저 뭘 설립하라? 회사. 5 중 하나 아무거나 설립하면 돼.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만들면 돼. 창법에 따라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돼. 그럼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좀 많지 않죠? 안 많아요. 자, 한 3명이 어울려서 만든다 생각하면 한 2천씩 투자하면 6천이잖아요. 그 자본금. 그죠?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한 3명 어울려서 회사 하나 만들자. 회사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전국에 중개업소를 싹 쓸어버리자. 그죠? 우리 회사가 그냥 전국 중개업을 다 잡아버리자. 가능해요. 왜? 각 구에 하나씩 들 수 있거든요. 천안은 서북구, 동남구 이런 게 하나씩. 근데 개인들은 사무소 하나밖에 못 둬. 이따 배우겠지만 오로지 사무소 하나. 근데 법인은 사무소를 전국적으로 여러 개 둘 수 있어. 전국에 있는 중개업을 우리 회사가 다 가져가 버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하면 돼? 5천만. 무슨 회사? 상법상. 상법상 회사이면 돼요. 반드시 주식회사 할 필요는 없고 아무거나 하나 하면 돼. 이제 가장 발달된 게 주식회사 이런 뜻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중요해야 되냐? 법 14조 업무를 할 목적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법 14조 업무가 중개업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겸업 6가지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법 14조 업무입니다. 이건 6가지가 있어요. 법 14조 업무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그러니까 중개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경업 6가지. 경업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뭐 상담이랄지 분양 대행이랄지 관리 대행이랄지 이런 겸업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이런 겸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다. 또 분양 대행. 요즘 뭐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지었고 분양 많이 하더만. 그러면 개공들이 분양 대행도 할 수가 있어요. 겸업이 가능하거든요. 겸업. 이걸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걸 알아야 돼. 봐보세요.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일절하지 않겠다. 그러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일절하지 않겠다. 그럼 등록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관청에서 개설 등록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 네, 해줍니다.
등록을 해줘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 이건 등록을 해줘. 그럼 이거 봐봐.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상담업을 하겠다. 이건 상담은 6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이 6가지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이것도 등록을 해주겠어요? 안 해줄 것 같아? 이거 등록해줘. 등록해줘. 등록 5. 그러면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안 하고 상담만 하겠다. 그럼 등록해줄까 안 해줄까? 이건 등록 안 해줘. 이건 상담회사밖에 안 돼. 컨설팅 회사밖에 안 된다고. 이건 등록 보면 OX. X야. 그러니까 무엇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중개업, 겸업 할 수 있는 거가 6가지는 가능해요. 등록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해서 하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법 14조 업무. 그 법 14조 업무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이걸 몇 조? 14조 업무라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냐? 법인은 대표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대표자가. 대표가 있어, 대표자, 사장. 그럼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자, 대표자를 이렇게 했어요. 대표자를 제한,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이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대표자를 포함하니라 그랬어요?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자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나는 투자를 가장 많이 했으니까 내가 대표자 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한 임원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제 이거 개념 말해야 돼. 임원은 누구를 말한다? 어떤 사람을 임원이라 그래요? 자, 임원 개념 잡습니다. 이 상법상 회사는 아까 종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5가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 합자회사, 또 한명회사,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명회사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원이란 것은 이분들이 임원인들이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임원들이 있는데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사 감사. 우리가 회사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또 감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감사, 이사 감사가 임원이 이사 감사. 그러면 여기는 임원이 있기는 있는데 업무 집행자를 따로 줘요. 업무 집행자. 이거 임원이 저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원이란 건 누구를 말하느냐? 사원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일반 직원. 오, 좋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몰라. 오, 좋아. 여기는 적응이라고 정신없네. 사원은 누구를 말할까? 몰라? 아니, 생각난 대로 그냥. 몰라? 야, 저 뒤에 가서 1시간 서 있어. 그쵸? 여기서 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원 직원들 생각하면 안 돼. 일반 직원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사원이라고 누구냐? 한명 합자회사의 사원들이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사원이라 그래. 사원인데 이 합자회사는 유한책임 사원도 있고 무한책임 사원도 있고, 한명회사는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원은 그 둘 중에서 무슨 책임 사원만을 말해요? 무한책임 사원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자회사는 유한책임 사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라고 말 안 해. 무슨 책임 사원? 무한책임 사원, 무한적으로 책임을 질 사원,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람.
회사가 망해서 회사 재산으로 책임 못 지면 자기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책임질 사람.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보면 임원하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직원이 아니라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돼. 경영자. 경영진이 경영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서 사원 일반 평 직원을 생각하면 안 돼. 서공이나 보조원이 사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원이라는 것은 무슨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 이 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두 회사. 주식회사 이완회사는 임원, 합자 한 명에서는 사원. 근데 사원 중에서 무슨 책임 사원만? 무한 책임 사원. 그 책에 나왔나? 예, 그러게 밑줄만 그으시면 돼요. 그 세 번째 줄 나왔네. 그 주식회사 이완회사 이사 감사 밑줄 한 명 합자에서 무슨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만을 말한다. 그 합자에서는 유한 책임 사원도 있거든요. 근데 무한 책임 사원만을 말한다. 무슨 책임 사원만을 말한다? 무한 책임 사원만을 말한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자하고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받아요? 실무교육. 이 전원 동그라미. 그럼 이제 여기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위에 건 지워버릴게요. 이건 지워도 될 것 같고. 자, 이 세 번째를 다시 설명하면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내가 질문 던질게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요. 이게 뭐냐고. 에? 이게 동그라미가 뭐냐고. 여기 당첨. 법인. 비슷했어. 아니고. 여기. 에? 이건 진짜 어려워. 임원이야, 임원. 임원도 어려운데 임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지. 이 동그라미가 임원 10명. 그러면 아까 임원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대표자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대표자 한 명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 몇 명 남았어? 9명 중에서 몇 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3명. 3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총 몇 명 있어야 돼? 4명. 그러면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임원은 다 자격증 없어도 돼. 나는 중개업은 하고 싶은데 도저히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부를 3년 해도 안 된다. 그럼 뭘로 가면 돼요? 이 자격증 없는 임원 가면 돼. 중개업은 할 수 있어. 돈만 투자하면 돼. 옆에 법인 만들 때 나 끼워달라. 임원, 나도 임원으로 가고 싶다. 물론 근데 이 임원은 계약서를 못 써. 여기는 계약서 쓰고 그렇죠? 보조원하고 똑같이 취급돼. 근데 할 수는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 자격증 없어도 돼. 3분의 1만 있어야 돼. 근데 실무교육은 몇 명이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이 자격증 있는 사람 4명만 받겠어요? 10명 다 받아야 돼? 10명 다 받아야 돼. 이 전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되고, 그렇죠? 자격증은 전원 다 없어도 돼. 일부만 있어도 돼. 대표자 빼고 몇 분의 1? 3분의 1. 물론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대표자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에요. 법인 만들어서 임원으로 갈 수 있다니까. 정리되고 있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5번. 여기도 이제 사무소를 갖추라고 나와 있죠. 그럼 사무소는 왼쪽과 똑같아요. 중개사무소를 갖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대기 전후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낼 수가 있고. 이해됐어요? 똑같아요. 법인도 사무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냥 마지막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여기도 결격사유 없어야 돼.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전원. 여기도 전원 동그라미. 그럼 칠판 봐보세요. 그럼 10명 중에 1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해 준다, 안 해준다? 1명이 미성년자요.
그러면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 빼버리든지 교체하든지. 그렇죠?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최소 임원은 충족해야 돼. 주식회사 같은 건 최소 임원이 4명이거든요. 그죠? 4명이 안 되면 바꿔야 되고 4명이 넘으면 빼버려도 관계없어. 그리고 등록 신청하면 돼. 그러니까 결격사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야. 자, 이걸 갖추면 법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몇 명 어울려서 법인 만들어서 할 수 있다니까. 전국을 휘어잡자. 이런 진짜 많이. 그렇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중개하려면 이걸 갖춰야 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본금 얼마? 5천만 원에서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 자, 법 14조 업무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할 목적으로만. 6가지는 다음 주에 배워요.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대표자를 빼고 임원사원 몇 분의 1? 3분의 1만 자격증 있으면 되고. 그럼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이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 그리고 여기도 중개사무소 갖춰야 되죠? 그리고 임원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된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가출 등록 기준, 법인 가출 등록 기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되게 쉽죠? 자주 잊어먹어서 그렇지 되게 쉬워. 근데 틈만 나면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계속. 이 공부란 게 그래요. 또 했다가 또 잊어먹고 또 하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지나면 잊어먹게 돼 있어. 안 잊어먹는 게 비정상이지. 그렇죠? 자꾸 반복해봐. 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중개사법 어렵다고 느끼신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은 이제 이 10명 중에 1명은 어렵다고 느껴. 9명은 쉽다고 느끼고 10명 중에 1명. 사람마다 다르니까 쭉 하라고 해도 안 됐던 분이 있어요. 그 10명 중에 1명이 그래. 10% 정도. 100명이면 10명. 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열심히 하면 돼. 하란 대로. 그래서 이제 뭐 지문이 좀 약해서 그러는데 하면 돼.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강의 쭉 들어오면 다 합격합니다. 됐어요? 됐죠? 아주 좋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돼요? 등록 관청. 자, 오른쪽 등록 관청. 이 등록 관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등록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등록 관청을 공부해야 되는데, 등록 관청이 어딜까? 자, 어디다 등록하러 가야 될까? 저걸 갖춰서? 아까 배운 거 갖춰서? 자,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두고자 하는 지역.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야 된다.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두고자 하는 곳. 그럼 여러분들이 천안에가 주소가 있더라도 서울 강남에다 사무소 낼 수 있죠? 그럼 누구에게 가야 돼? 강남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천안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강남구청장. 그럼 인천광역시 남구에다 중개사무소를 두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그렇죠? 이해됐어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어요. 자치구가 있는 시가 어디야? 우리나라 자치구. 어떤 걸 자치구로 해요? 자치단체 성격이 인정된 구.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다 자치구들이에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전부 다 뭐다? 자치구들이에요. 그러면 서울 강남은 자치구예요, 비자치구? 자치구. 종로구는 자치구. 이해되세요? 특별시는 다 자치구들이라니까? 그럼 인천광역시 남구는 자치구예요, 비자치구예요? 인천도 다 자치구. 그럼 비자치구가 있는 시들도 있죠. 어디? 천안시. 그렇지. 여러분 여기 사니까. 천안시. 서북구. 이건 자치구요, 비자치구요? 비자치구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별시, 광역시는 다 자치구야.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는 시들 있죠. 이거 광역시 아니잖아요. 천안은. 이건 다 비자치구들이야. 그럼 수원은 광역시 아니에요. 수원은 광역시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에도 구가 있죠. 팔달구, 장안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비자치구들이야. 그럼 왜 이걸 나눠요? 자, 봐봐. 왜 이걸 나누냐? 이거 있어서 나눠. 일단 개념 잡으세요. 별도 말이 없더라도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다 자치구.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는 시는 비자치구.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왜 내가 이걸 나눴냐 한번 봐봐. 그럼 여러분들 서북구에서 등록을 하면 등록을 신청하러 가려고 그래. 중개업 하겠다고. 그러면 천안시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되느냐, 서북구청한테 등록하러 가느냐, 이걸 잡기 위해서 어디로 등록하러 가야 돼? 이건 내년에 여러분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천안시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서북구청장한테 가야 돼? 둘 중 하나겠죠. 당첨. 천안시장 비자치구니까. 그러면 여기 서울 강남에다 등록하면 거기는 강남구청장 자치구니까. 그러면 천안은 시장. 예, 좋아. 그렇게 나왔어. 여기 두 번째. 예, 천안시장. 달리할 생각 없어? 그 뒤에는 뭐요? 그 뒤에 구청장. 갑자기 반대 견해가 튀어나왔는데 아주 좋았어요. 최종 결론. 시장 찍었어? 좋아. 천안시장이 누군지 알아요? 이 이름 알아요? 몰라?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죠. 관심 없어도 돼. 자,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천안시장한테 간 게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구청장, 무조건 구청장이야.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뭐다? 무조건 뭐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구청장한테 가야 된다. 됐죠? 천안시장한테 가면 안 가르쳐줘. 자기도 몰라. 도망가 그래. 바쁘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로 해야 돼? 구청장한테 가는 거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 주의사항이 나와 있네. 주의사항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다 구청장을 포함한다. 그 말이 이거예요. 이거요. 천안시 서북구는 서북구청장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등록하러 갈 때, 아니 이건 여러분들 뭐 합격하고 나서 등록하러 갈 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과목은 그런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학교가 남아서 사무소를 어디다 두고 사무소 몇 개 두고 뭐 이런 거 다루는 과목이 우리 과목이라고. 그렇죠? 예.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등록 관청이 뭔지 감 잡았죠? 예, 좋았어요. 그럼 이제 뭘로 들었냐? 등록 신청. 자, 등록 신청은 누가 해야 되냐?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법인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그럼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들이죠.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변호사가 등록할 수 있을까? 중개업 하겠다고? 없어요? 그럼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돼? 등록하려면? 확실해? 네, 해야 됩니다. 아니 변호사들이 옛날에 2006년도인가? 2006년도에 집값 막 올라갔잖아요. 요즘 많이 올라가거든. 옛날 2006년 10년 전에 엄청 뛰었을 때 중개업 하겠다고 달라들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우리도 등록해야 된다. 중개업 해갖고 등록하자. 그래갖고 이제 소송까지 갔어. 근데 졌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변호사도 걸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등록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혹시 변호사 계세요 여기? 변호사? 없어. 왜 없어? 없을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겠지. 그렇죠. 법무사들은 간혹 가다가 중개사 수업 받으러 오신 분은 몇 분 봤어요. 변호사는 아직 못 봤는데 법무사들은 몇 분 있었어요. 중개 공부하러 오신 분들. 그러죠? 예, 법무사 가지고 이 중개업이 돈을 잘 버신 분 더 잘 벌어 변호사보다. 예, 차등이 있어서 그러지. 일반적으로 보면 변호사 많이 벌겠지만 중개업도 잘하신 분은 엄청 잘하잖아요. 게임이 안 되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겠다고. 변호사도 요즘 어렵거든요.
워낙 많이 배출돼서. 그래서 이제 중개하겠다고 달라들어도 안 돼. 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돼.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그 양갈 1번만 밑줄 보세요. 양갈 1번. 자,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 말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로 안에 서공은 제외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서공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변호사도 X 적어 놓으시면 되고, 서공하고 변호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럼 등록하려면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확실히 있어야 돼. 그 이제 구비서류는 나중에 할게요. 이건 복잡하니까 구비서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등록을 신청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이합제 한번 했죠? 기억나요? 이합제 한 거 기억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뭐라 했어요?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 기억납니까? 그럼 우리가 이합제 배운 거 기억 되살려 볼게요. 이합제에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자격증 재발급 받아라 그랬죠? 그때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시도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어요? 시군구 조례라 그랬어요? 시도 조례? 아주 좋았어요. 맞았어. 좋아. 그러면 등록을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돼. 그러면 시도 조례를 따라야 될 거예요? 시군구 조례를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시도? 이건 시군구 조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등록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등록 관청이. 아,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야. 그럼 자격증은 누구에게 재발급 받느냐? 시도지사한테 재발급 받으니까 시도조례.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니까 무슨 조례? 시군구 조례. 그래서 여기서 등록 신청할 때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양가로 3번.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시고, 그 밑에 시군구를 의미한다. 그 밑에 자치구 조례를 의미한다. 자, 이것도 이제 세 번째짜리 사람 또 죽여. 일단 등록 신청할 때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일단 시군구 조례란 거 알아두셔야 돼요. 등록 신청할 때는 시군구 조례. 왜? 시장, 군수, 구청장에 관할하니까 시군구 조례. 시도지사가 관할하면 시도조례. 시장, 군수, 구청장에 관할하면 시군구 조례. 이렇게 매치를 해야 돼. 이거 자주 나와. 6개가 나와, 이 조례가. 그러니까 그 억지로 외우지 말고 매치를 해서 공부하면 좋아요. 잊어먹을 거예요. 잊어먹으면 또 해. 다 잊어먹진 않아. 내가 10개 가르쳐주면 그래도 한 3개는 기억을 하고 있어. 7개는 잊어먹더라도. 2바퀴 돌면 이제 6개 기억하고, 3바퀴 돌면 9개 기억하고, 4바퀴 돌면 10개 다 기억하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좋아. 자, 등록 신청할 때는 시군구 조례 수수료 납부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이 사람 죽이는 거야. 봐봐. 이 사람 죽이는 건데, 이 자치구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까 강남구는 자치구라 그랬죠? 강남구에서 등록하면 강남구청장이 등록 관청. 이때 수수료는 강남구 조례를 따라서 수수료 납부하면 돼.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비자치구가 문제죠. 아까 뭐라 했어요?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무슨 구? 서북구에서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아까 등록 관청은 누구라 그랬어요? 서북구청장이라고 기억나? 서북구청장이라서 천안시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서북구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천안시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네. 자, 천안시 조례를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어요? 서북구 조례를 따를 것 같아요. 천안시? 그 이유는?
그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자치단체 구를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서북구는 자치단체요, 비자치단체? 그러니까 천안시야. 근데 왜 천안시냐면 이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 조례가 없어라고. 자치단체만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안에서 자치단체는 천안시야. 서북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천안시죠. 그래서 이게 자주 헷갈려. 등록관청은 서북구청장이 맞는데 수수료는 천안시 조례다.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린다고. 그래서 그 예문을 딱 적어놓은 게 좋아요. 천안시 서북구는 등록관청은 서북구청장, 조례는 천안시. 그 이유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다.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다. 비자치구는 뭐가 없다? 조례가 없다. 비자치구는 뭐가 없다? 비자치구는 뭐가 없다? 조례가 없으니까 그래. 그럼 강남구는 자치구죠. 그럼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강남구 조례. 기억납니까? 예,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비자치구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천안시 조례, 서북구 조례가 아니라. 자, 준비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양이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끝도 끝도 없는데 하나씩 배워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되는 거죠, 뭐. 그죠? 하루아침에 다 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정리됐죠? 예, 그래서 이제 등록하러 갈 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1,000원에다 삼수 낼 거 아니에요. 서북구 조례가 아니라 천안시 조례를 따라야 되고. 등록하러 갈 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 서북구청장한테 가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돌는 것도 또 3월달 되면 또 잊어먹어. 아니 진짜요. 이게 자주 잊어먹거든요. 왜?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별 변경 양가로 4번은 또 까다로워요. 이건 기본 강의할 때 할 거고 생략할 거예요. 이제 큰 4번에 처분 및 통지 들어갑니다. 자, 칠판 보세요. 여기서 검토를 한 것은 구비서류를 말합니다. 구비서류를 말하는 거고. 그럼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했잖아요. 그럼 며칠 이내 처분 통지를 해주느냐? 7일이에요. 7일. 그리고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구술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서면. 그러면 통지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종별을 구분해서 통지해요. 종별이란 것은 종류. 종별이란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해요. 종별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그 서면 동그라미 쳐서요. 7일 동그라미 쳐주고. 통지. 자, 어떻게 구분해서 통지하느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구분해서 통지를 한다. 구술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서면. 그 말이에요. 서면 동그라미 쳤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은 이제 공인중개사는 개공됐다 그렇게 통지한 게 아니라 그렇죠. 서면화 시켜서 문서로서 통지해준다고. 그럼 이제 사장 됐어 이제. 여기는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여기는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장 된 거야. 종교업소 사장이 된 거라고. 등록이 돼야지. 이 등록을 통지를 받았잖아요. 이해됐죠? 예.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사장 됐으니까 바로 중개업을 해? 바로 중개하면 좋죠. 해도 돼. 근데 처벌을 받아. 처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설정해야 돼. 이게 뭐요? 의무보증이 뭐요? 보험 드는 거. 보험.
왜? 중개업 하다가 개공이 잘못해갖고 사고 낼 수도 있잖아요. 아, 권리분석 잘못해갖고 저기요 뭐 손해가 5천만 원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돈이 없으면 배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 들어라 이 말이야. 이거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보험 들어야 될까요? 업무 개시 전 이때까지 보험 들어야 돼. 자,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든다?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라.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설정하라. 업무 개시가 여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을 안 줘.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을 안 줘. 관청에서 등록증을 있어야지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할 거 아니에요. 등록증을 아예 주질 않는다니까? 등록증 자체를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업무 개시 전은 전이지만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을 못 받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보험이 들어야만이 등록증이 나와. 그래서 관청에서 이 등록증을 주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그죠? 그럼 보험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보험은 어디서 들어? 우리나라는 보증보험회사라고 있어요. 공제조합이 있고 협회가 있어요. 그냥 들어봐. 뒤에 또 나오니까.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기관이 있어요. 법원에서 그냥 공탁.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돼. 그러면 보험 들면 보증보험회사 보험 들면 보험증서가 나오겠죠. 아, 여러분들 생명보험 들면 보험증서 있잖아요. 똑같아. 보험증서 나오면 그 사본을 갖다가 관청에다가 서부구청에 가가지고 보험 들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 사본 갖춰서. 이해됐죠? 왜? 관청에서 보험 든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관청에다가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 안 해도 돼. 어떤 경우 안 해도 되겠어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관청에다 통보해줘. 아, 이분은 보험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갖고 서부구청에다가 보험회사 직접 통보해줘. 그러면 본인 신고 안 해도 돼. 신고를 청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여튼 본인이 보험 설정, 보증 설정 신고를 하든 관청에서 통보를 하든 확인이 돼야만이 등록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언제까지 등록증을 줄 것 같아요? 이제 기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지체 없이 주게 돼 있어. 지체 없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지체 없이라는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자, 언제까지 등록증을 준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렇죠. 우리 중개사법에 지체 없이가 10군데 나와. 10군데. 10군데. 지체 없이 우리 중개사법 실무 쪽 빼고 10군데가 나와. 또 지체 없이 이게 두 번째 나와요. 이 앞제 하나 했을 건데. 이 앞제 안 했나? 하여튼 이 지체 없이가 10군데 나와. 그때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듣다 보면 다 암기돼요. 어떻게 외우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다 외우죠. 여러분들 안 외우면 내가 다 외워서 주거든요. 그렇죠. 내 강의 스타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안 외워. 내가 외워서 넣어줘야지 어떡하게.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 준다? 지체 없이. 그럼 이제 이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돼? 등록증 받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록증 받았으면. 그냥 방 안에 또 모시면 나? 벽에 붙여. 그걸 게시한다 그래. 게시. 잘 보이는 곳에.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등록증. 우리 학원도 저기 봐봐요. 사업자 등록증 뭐 이거 다 게시하잖아요. 저 밖에 사무실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중개사무소에다가 등록증, 자격증 다 게시를 해놔야 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게시합니다.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게시만 하면 끝나? 또 뭘 해야 돼? 이제 업무 시작하면 뭘 해야 돼?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업무 시작하면 계약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서 쓸 때 서명하고 날인할 거 아니야, 날인. 그럼 아무 인장이나 쓰면 돼? 안 됩니다. 관청에다가 등록을 했던 인장만 쓰게 돼 있어요. 관청에다가 아 나는 계약서에 이 인장을 쓸 것이다 하고 관청에다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나는 이 인장을 쓸 것이다. 이 도장을 등록을 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인장 등록해야 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인장 등록 기간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기간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근데 틀려. 봐보세요. 보험도 업무 개시 전이죠. 보험도 업무 개시 전인데 보험은 이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요.
처분 통지부터.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업무 개시 전?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요. 자, 똑같은 업무 개시 전은 전인데 보험은 처분 시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이해됐어요? 인장 등록은 신청 시부터. 보험은 처분 시부터. 보험은 처분 시부터.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알거든. 그래갖고 이제 업무 개시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5번에서 교부전 확인사항 보증 설정 여부 동그라미.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그거. 등록증 교부는 두 번째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동그라미. 5번에서 이제 6번 업무 개시 나와 있죠? 업무 개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보험 들고 인장 등록하고 개시하고 해야 적법이다 이 말이고 그런 뜻이 쭉 나와 있어요. 오늘 한번 가볍게 읽어 드시고 이제 하나 더 책을 보지 말고 칠판을 봐봐. 그러면 이제 보험 들고 등록증 나왔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업무 개시를 해야 돼? 자, 등록해놓고 무한정 또 영업을 안 하면 안 돼. 그럼 언제까지 업무 개시해야 되냐? 3개월 이내 해줘야 돼. 몇 개월? 그럼 이때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처분 통지시부터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해야 될까? 또 이게 중요하네. 언제부터 업무 개시해야 될까요? 한번 찍어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때부터 3개월이다. 이때부터 3개월이다. 1번이다. 2번이다. 찍는 연습도 잘 해야 돼. 그죠? 몇 번? 1번, 2번. 2번? 2번? 여기는 1번. 2번. 2번 찍었어? 왔다 갔다 해? 아니, 다 몰라. 다. 본인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라. 에? 2번 찍었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오, 좋았어요. 2번이 맞아요. 그래. 그래 찍다 보면 맞아. 이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돼. 이때부터 3개월이 아니라 처분 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사적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럼 어떻게? 100만 원이야 과태료 들어가. 과태료 처분 들어가 버려요. 그럼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휴업신고하면 돼. 휴업신고. 무슨 신고? 휴업신고를 하면 돼. 그러면 처벌 안 받아. 왜? 개업공인중개사만 휴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공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계략적인 흐름이고 등록에서 여러분이 업무하는 절차야. 우리가 뭐 이제 흐름을 잘 알아야 돼. 여기서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정리됐죠? 조금만 하나만 더 하고 이제 하면 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봐봐. 자, 다시 업무는 몇 개월 이내 하라? 3개월인데 그 동그라미 2번 나왔어요. 언제부터 3개월이냐? 처분 시부터입니다. 3개월 초과는 휴업할 때는 등록을 신고해야 된다. 3개월 이내. 세 번째,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한다. 그러면 이제 등록 후란 말이 등록 처분입니다. 등록 후란 말이 신청이 아니라 처분.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등록 처분을 의미한다. 마지막 줄.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해야 된다. 그 지문 있습니까? 거기 등록 후란 말은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등록 처분 및 통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이제 진짜 하나만 하고 그러면 등록 절차 끝나거든요. 자, 봐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 어디로 봐야 되겠어요? 자, 개공되는 시점이 어디냐?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이에요. 처분 통지가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에요. 등록증 교부가 개업공인중개사 시점이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 언제냐? 언제 개공이 되느냐? 사장이 되느냐? 신청시다, 처분이다, 교부시다.
교부시 나왔어. 앞에는 교부. 그래 같은 문단이니까 자 처분 교부. 얘 둘이 싸웠어요? 나라에 앉아서 왜 그래? 여기 또 둘이 또 물어봐야 돼. 처분 교부 처분. 여기도 싸웠나 봐. 자, 이때가 개혁공인. 개혁공인 됐다고 써졌잖아요. 이때 개혁공인 중개사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왜 중요하냐면 신청만 하고 영업하신 분들 있죠. A 개혁공인 중개사는 신청하고 영업을 했어. 그러면 이건 무등록이에요? 아니에요. 무등록업자야. 무등록업자는 어떤 제재가 들어갔느냐?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이요. 징역 벌금 들어가 버려요. 벌칙이 무거워 가벼워. 그러면 B라는 개업공인, 아니 개공이 아니지, A라는 사람이지. 저 개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럼 B는 이때 영업을 했어요. 업무를 했어요. 그럼 이건 무등록이요? 아니에요. 무등록이 아니죠. 등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재 받아 안 받아? 아니야. 근데 제재를 받아.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 징역 벌금을 안 받는데 받아. 뭘로 받겠어요? 우리 법에서 등록증 게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등록증 게시했어 안 했어? 안 한 게 아니라 못 있죠. 그러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이런 걸로 처벌받아. 그냥 들어봐. 이것은 나중에 기본서 하면 할 거예요. 또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업무 보정 미설정 이런 걸로 처벌받아. 이거는 등록 취소 사유인데 임의적 등록 취소라래.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그다음에 아까 임장 등록 하라 그랬잖아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이런 걸로 처벌받아. 업무 정지. 이런 건 이제 업무 정지 처분. 이런 처분을 받는 것이지 징역 벌금은 안 받아. 그러니까 A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징역 벌금 들어가 버리고 무등록이니까 B는 무등록은 아니지만 이런 걸로 처벌받고. 그럼 등록증 받고 C가 영업을 했다 하면 이건 적법이야. 등록증 받고 게시하면 이건 적법.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B도 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근데 벌칙이 달라지죠? 벌칙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저건 이제 깊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때 개공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전은 무등록, 이후는 무등록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 하면 돼. 개업공인 중개사 시점이 여기니까 이쪽은 무등록, 저쪽은 무등록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치는 거예요. 나는 몇 개 틀려봤으면 좋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지? 그러고 미치는 거지. 그런 경험 안 해봤죠. 이제 나중에 해보게 될 거예요. 안 나와서 미친 게 아니라 너무 잘 나와서 미친 점수가.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 시험 안 봐봤어. 그죠? 이제 봐보신 분 계시겠지만. 등록,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개를 하는 거야. 등록 절차. 감 잡았죠? 자, 그래서 흐름은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물론 이제 억지로 외울래도 잘 안 되겠지, 처음에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행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됐죠?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지금. 많이 넘은 건 아니고 하여튼 조금 넘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한다?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